안녕하세요.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논술 킬러 문항 없앤다. 오늘 찍는 시점이 6월 27일이에요. 6월 27일 2023년도 6월 27일 날 제가 화요일 날 찍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정도에 어제 대통령님 교육부에서 이제 수능뿐 아니라 논술 킬러 문항도 없앤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언급을 할게요. 먼저 제가 수학서부터 수리논술 한 4, 5년 거의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히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문제 어떤가? 상태 복귀할게요. 수능이 아니에요. 수리 논술만 하는 거예요. 수리 논술. 문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맞아요.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문제 낸다고 그래요. 지문만, 제시문만,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제시문만 줘요. 제시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관도 없는 제시문. 예를 들어서 미분이라는 거는 F'X는 평균분할 그런 지문 주고 문제는 완전 생뚱맞은 게 나와요. 그래서 하도 이게 교과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걸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잠깐만 제가 이 역사를 좀 우리 학부형님들이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언제부터 터졌냐면 논술이 한 2005년 정도부터 시작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논술 시작이에요. 논술. 근데 여기 괜찮았어요. 이 당시 문제는. 제가 보니까 한 9년 정도? 한 2009년? 이명박 대통령부터요. 여기부터 논술 문제가 이거는 지금하고 상상되는 문제가 아니야. 대학교 문제 무슨 박사과정에 있는 문제를 냈어요. 이건 대학원 문제를 냈어요. 대학원.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뛰기 시작해요. 요때 수능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 정도로. 그냥 괜찮았어요. 또 수능은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난리를 치게 하면서 나중에 한 2013년도, 12년도, 한 13년도서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요때서부터 도저히 문제 좀 바꾸자. 이거 대학교 수학 문제 내니까 진짜예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지잡 때도 대학교 문제를 냈어요. 그 수리논술 선생님 영역을 해서 외부 대학교 교수가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시간 강사 선생님도. 그래서부터 이게 하도 이렇게 되니까 또 그래도 또 너무 어렵게 내니까 이거를 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습 영향평가. 이래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 논술 문제가 고교 문제 위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링크 걸어놓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대학교 논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교육과정, 교육부 이쪽에서 영향평가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 이거 내가 보면 라이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어려워. 제시문은 수학 제시문이지 문제 한번 봐봐. 뭐가 그게 고등학교 문제야. 입시 담당반들은 문제 고등학교도 공부 안 해봤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홍익대학교 재작년 문제. 그 문제를 제 링크 있어요. 제 대학교 문제 링크. 그 문제는 애들이 그걸 어떻게 풀어? 우리 냉정하게 해봐요. 홍익대가 좋은 대학이지 명문대 아니잖아요. 명문대 아닌 의학대도 아니고 명문대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야. 한번 풀어봐봐. 링크 있어요. 홍익대학교 재작년 문제. 내가 작년 문제는 의학대만 하더라고. 링크 아직 안 걸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저는 윤 대통령님 얘기 저는 잘했다고 찬성을 해요. 이러니까
강남이고 뭐고 강남뿐 아니라 어디든 다 사교육하고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제가 기출문제 가지고 강의를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출문제 가지고도. 학생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한테 오는 애들,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 학생들이 어떻게 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왜? 대학교 개념이니까. 지금 이 문제 바꿔요. 그러면 문제 예를 들어 세 문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하나 맞추고, 하나 1.5 맞추고, 이런 애들이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또 고등학교에 가까운 문제. 그러니까 문제 3개 줬을 때 다 어려운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 문제는 그래도 고등학교 만만하고 2개는 무슨 생뚱맞은 문제 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 의대 의학대라고 해서 다 어렵고 저기 밑에 지방대라고 해가지고 문제 쉽고 그렇지 않아요. 교수들이 내니까 대학에 상관없이 이상한 지잡대도 문제는 살벌하게 어려워요. 제가 어느 대라고 언급을 안 할게요. 제가 홍익대 얘기를 예를 들은 거는 문제가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인데 문제를 좀 잘 내주셔야지.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언급하는 것도 있는데 숭실대 문제 같은 경우요. 이대도 괜찮아요. 숭실대 문제도 괜찮아요. 이대 그게 고등학교에서 문제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거 수능에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이해를 못해요. 현직에서 느끼는 게 애들 기출문제, 수리 논술이에요. 수리 논술. 논술 기출문제 애들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님 의견에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 이거 문제 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왔으면 진짜 교육 만국이고 저도 우리나라 국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전 찬성이에요. 이거 문제 바꿔요. 수능은 장난도 아니야. 수능 저 문제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논술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극강이에요. 극강. 여기를 때려보셔야 돼. 여기를. 논술 준비 많이 해요. 논술 준비 많이 하기 때문에 극강이에요. 극강. 그래서 논술 킬러 문항 없앤다는 거에서는 저는 대통령 의견에 찬성이고 여기 논술부터 때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교육부 관계자나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저기 고교 과정이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게 무슨 국고 과정이야. 제시문은 고교 과정 맞아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대학교 고려대 나왔어요. 명문대잖아요. 저 EBS 강사 출신이에요. 저 20몇 년 강의했어요. 나도 힘들어요. 홍익대 문제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어떻게 푸냐고 그런 거를. 근데 비단 이 한두 개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 개 대학이 다 그래. 이거 수리 논술 여기서부터 때려보셔야 돼요. 이거 애들 수준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 개를 내줘서 좀 힘들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생뚱맞은 황당한 문제 나와요. 한번 보세요. 황당한 문제. 우리 다른 과목이라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 영어를 들어볼게요. 영어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거, 뭐 어떤 디테일한 거, 그거 단어 뜻 알아라 하면 미국인도 힘들어요. 그거는. 이거 때려 고쳐야 돼요. 황당한 문제. 저는 수능에 의해서 논술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 같은 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계속 창작해요. 근데 수리는 황당한 파트가 나오면 애들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수리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저 찬성이고 저도 수리 논술 어려운 문제 저도 못 풀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인정할게요. 난 무슨 해답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그걸 풀어요? 지금 뭐 이거 저는 하여튼 요번 교육정책들은 저기 우리 사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 애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끔가다 이제 학부형들하고 상담하면 어머니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시나요? 이거 걱정을 하셔요. 저 한번 걱정 좀 해볼게요. 1등급은 4%예요. 얘들이 걱정한 건 이해가요. 이거는 맞아요.
여기는 늘 1등급 맞던 애가.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 얘들 어떻게 보면 B 플러스 B, B제로 B 플러스 애들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걱정을 해요? 난 이해를 못해. 여기는 오히려 기회지, 기회. 어? 지금 킬러 문제 애들 얘들이 다 맞췄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 얘들은 기회주지. 자기 자식이 4등급이면서 수능 걱정하고 있어. 지금은 기회고 오히려 열심히 해서 명문대하고 의학대에 논술 얼마나 기회예요 지금. 논술도 쉽게 나오게 생겼는데 여기를 치고 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1등급 애들이에요. 1등급. 전쟁 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상위 클래스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뭐 걱정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똑같지. 그러니까 8등급 9등급은 똑같은 애들이고 2등급 4등급은 기회예요. 5등급까지 5등급? 4등급이 40%까지예요 4등급까지 뭐 한 5등급까지 해볼까요? 5등급은 한 60%까지 가거든요. 여기는 좀 그래도 2등급, 3등급, 4등급 여기는 기회예요. 수능도 기회고 논술도 기회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버리고 잽싸게 수능 위주 아니 저 국교과정 위주 문제들 많아요. 저 그에 관한 영상을 제가 또 만들어 올릴게요. 문제 많아요. 뭐 난이도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 한 15개씩 쫙 줘버리면 수능 난이도 금방 생겨요. 여기 왜 어려워?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고교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3개 주지 말고 한 6개, 7개 줘버리면 똑같은 거 상황 나와요. 그런데 생뚱맞은 황당한 문제를 주고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교수님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교수님들하고 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 문제 풀으려면 그 문제가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2등급, 3등급, 4등급 할 때는 오히려 의학대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는 바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수능 킬러 문항의 없애자 의견은 저는 적극 찬성. 대통령대회에서 적극 찬성.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발전을 서로 할 수 있고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저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한 거예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수고하세요.